여러분, 맥미니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혹시 잘 활용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맥미니는 맥북을 쓰다 보니 잘 안 쓰게 되고 아이패드는 점점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게 되고요. 그러다 원격 접속을 통해 맥미니를 사용하게 되면서 바쁜 일상 속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영상 작업을 하며 시간도 아끼고 아이패드 그리고 맥미니도 활용도가 껑충 뛰어올랐어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격 접속 툴인 점프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사용 방법,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찾기 쉽지 않은 사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으로 2달 넘게 사용해보고 특히나 이 영상의 기획부터 영상 편집까지 모든 걸 원격 접속을 통해 찐으로 사용해본 그 후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해 맥미니의 모니터로 사용하는 그 4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신 건 점프 데스크탑을 활용한 원격 접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장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원격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쓸만한지 또 써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그 기능들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점프 데스크탑 앱의 설치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점프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 맥미니와 아이패드 이 두 기기에 각각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이패드에서 설치 및 설정을 해볼게요. 앱스토어에서 점프 데스크탑을 검색해주세요. 이 앱은 한화로 22,000원인데요. 좀 가격은 있지만 한번 구매하면 그 다음엔 추가 비용이 없는 앱이니까요. 참고하세요. 설치하고 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먼저 설치했었기 때문에 바로 제 계정이 나오죠. 처음 사용하시면 계정이 없을 테니까요. 먼저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맥미니에서 설치해 볼게요. 브라우저에 점프데스크탑.com을 접속해 주세요. 여기서 점프데스크탑 커넥트라는 앱을 받을 거예요. 화면에 2가지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커넥트가 붙은 이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럼 앱이 실행되면서 계정을 추가하라고 나오는데 여길 클릭하고요. 그리고 아까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이게 뜨면 맥미니 쪽 앱 설치는 끝난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기능 설정이 있지만 기본 사용하는 데는 이거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맥의 설정에 가서 해두면 사용하기 더 편해지는데요. 맥미니가 잠들어 버리면 밖에서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꺼두어야 해요. 시스템 설정에 가셔서 에너지로 들어오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자동으로 잠자지 않게 하기 이 메뉴를 켜주세요. 이러면 맥미니가 슬립 모드에 들어가지 않아서 밖에서 언제든 접속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시 자동으로 깨우기 기능과 정전 후 자동으로 시작하기 이 기능도 저는 혹시 모를 접속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모두 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맥미니는 대기 상태에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24시간 켜두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세 부담이 거의 없어요. 이제 아이패드로 돌아와서 이 맥미니를 탭해주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이건 맥미니에 로그인할 때 쓰는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미니 화면이 아이패드에 그대로 떴죠? 이번엔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 대신 터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한 손가락 탭이 마우스 클릭이고 길게 누르고 있거나 두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마우스 우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우스 커서 아래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면 페이지가 스크롤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트랙패드에서의 그 스크롤과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소리도 아이패드에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안 들린다면 사운드 설정에 가셔서 출력이 점프 데스크탑 오디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가끔씩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앱을 껐다가 다시 접속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본 사용법은 알게 됐는데 꽤 심플하죠?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 한 가지씩 불편한 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처음 느낄 수 있는 건 우선은 디스플레이. 아이패드에 꽉 찬 화면이 아닌 16:9 비율로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맥북보다 작은, 특히 저같이 11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화면 때문에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앱인 베러 디스플레이라는 이 앱을 설치해서 화면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이전 영상 초반에 설치 및 세팅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우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약간 선명하지 못해서 눈에 피로감이 좀 올 수 있는데요. 여기 화면 위쪽 가운데에 있는 반투명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점프 데스크탑의 메뉴가 나옵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해상도 변경 메뉴를 클릭하고 레티나 디스플레이 사용을 ON 해주세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보다 글씨부터 선명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은 키보드 입력 관련입니다. 한글과 영문을 입력하다 보면 키보드가 이상하게 입력돼서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땐 이상한 메뉴가 막 실행되고 말이죠. 이전 영상 댓글에도 몇몇 분들이 한글 입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아직 이 앱에서 최적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 같아요. 아이패드에서 한글 입력을 하려면 한글이 써지지 않고 마치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알파벳으로 단축키를 누르는 것처럼 이런저런 메뉴들이 막 실행돼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해하시고 써야 되는 부분은 맥미니 자체에서 한영 토글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영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패드에서만 한영 토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우선 아이패드 설정 앱에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 앱을 켜고 일반, 키보드, 하드웨어 키보드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캡스락을 사용하여 언어 전환, 이걸 켜주세요. 이걸 켜야 한영 전환 신호가 맥에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미니 화면 오른쪽 위에 메뉴바에 있는 언어 아이콘에 영문 A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패드 키보드로 한영 전환 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 될 때가 있다면 커맨드 키를 한번 눌렀다 떼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력하면서 느끼실 답답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문 타자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다 보면 띄어쓰기를 하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입력을 놓치고 붙여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좀 느리게 쓰면 문제는 없지만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글을 입력할 때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을 조합하면서 스페이스바 입력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글을 입력하다가 지우려고 할 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보통 완성된 글자가 아니라면 받침, 모음, 자음 이렇게 하나씩 지워져야 하는데 점프 데스크탑에서는 무조건 한 글자가 통째로 지워지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던 대로 단축키를 치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맥에서 사용하는 일부 단축키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커맨드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스팟라이트. 그런데 이렇게 누르면 맥미니가 아닌 아이패드에서 스팟라이트가 켜집니다. 이건 아이패드와 맥이 동일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이패드에서 실행이 되면서 맥에는 그 입력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프 데스크탑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단축키들을 다르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옵션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앱으로 전환할 때 쓰는 커맨드와 탭, 이것도 해보시면 아이패드에서의 앱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옵션과 탭을 누르면 맥미니 안에서의 앱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찾아서 쓰냐? 이런 단축키들이 궁금하시면 사용하시다가 언제든 커맨드 키를 3초 정도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단축키 표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유용하죠? 자, 이제부터는 실제 사용하면 느껴지는 부분과 제가 받았던 몇 가지 질문 중 제가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화질과 레이턴시, 즉 느림 현상이 있는지예요. 저는 이걸 확인해 보려고 집안에서 같은 와이파이, 그리고 밖에서 아이폰의 핫스팟, 그리고 카페에서의 와이파이와 그 와이파이에 VPN을 접속해서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과 영상 편집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속도는 각각 이 정도로 그리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용해보니까 느려서 못쓰겠다 싶을 정도의 답답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다 알게 된 점은 점프 데스크탑은 두 기기가 같은 망을 사용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욱 안정적인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키보드 및 마우스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사용해봐도 더 지연이 느껴지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받은 내용 중 120Hz 주사율인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하면 그 주사율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패드 에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점프 데스크탑의 최신 릴리즈 노치를 보다 보니까 최근 버전에서 120Hz는 물론 최대 480Hz까지 지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다는 가정하에 에어로 쓰는 것보다는 더 부드러운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2달이 좀 넘게
틈새 시간을 활용해 잘 써왔지만 만약 이걸로 진득하게 어떤 작업을 해본다면 그 체감은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의 기획부터 원고, 영상 편집까지 모두 이 원격 접속을 통해 맥미니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 후기를 말씀드린다면 우려했던 영상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고 쓰는 과정에서 더 힘이 들었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영상 작업을 하는데 딜레이가 적어서 차분하게 작업을 하면 화면이 작아서 답답한 것, 그것 외에는 의외로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작업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보드의 한글 입력에 대한 그 빠른 인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쓰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도 많고 띄어쓰기가 안 되고, 그리고 지우다가 더 지워져서 다시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선 타자를 치는 경우 노션이나 메모 앱 등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있는 앱의 경우는 그냥 아이패드 앱을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차피 동기화가 되는 프로그램들일 테니까 괜히 맥미니로 사용하려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웹서핑이나 유튜브, 넷플릭스는 사실 그렇게 불편하거나 딜레이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이패드에 동일하게 있다면 그걸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럼 맥미니 원격으로는 뭐가 좋은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맥미니에 물려놓은 이 외장 SSD에 담긴 영상 및 기타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파일 관리라든지 아무래도 PC 환경에서 해야 더 수월한 작업들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접속 환경에 따라서 렉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쓰는 수준에서는 꽤 쓸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아이패드를 활용해 원격 접속을 해서 맥미니를 사용하는 방법, 그 중에서 점프 데스크탑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본 후기와 그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아이패드로 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노트북을 2개 갖고 다니지 않고 아이패드로 맥을 대체해서 잠깐씩 쓰는 경우 그만큼의 효율은 충분히 있다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쓰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잇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